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체성사를 할 때 카톨릭의 성체성사 의식과 그 다음에 또 영국 국교의 성체성사 의식이 달라요. 카톨릭 입장할 때는 영국 국교의 성체성사 의식을 따르겠어, 안 되겠어요? 안 따르죠. 그러면 이걸 따라야지만 간직에 침입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신교도들은, 물론 신교도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신교도 그걸 거부해. 왜냐하면 신교도는 성체성사 자체를 인정해야 안 해요. 청교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신교도가 아니라 엄밀히 청교도라고 공쳐주세요. 예. 그래서 본직을 국교에 한정해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설명하면, 이제 뒤에 좀 설명하면, 나중에 신사정을 좀 완화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의 간직 침입을 이제 허용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따르지 않더라도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면, 간직에 침입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청교도의 반응이 뭐냐? 왜 우리가 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냐? 이것도 못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신사정이 폐지된 것이 언제냐면 나중에 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폐지되는데, 이거 엄밀한 폐지보다는 그 신사정 규정을 좀 개정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청교도에 한해서는 그냥 그 간직 침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1년 이제 카톨릭 해방법이죠. 카톨릭 교도에도 이제 시민적 자유를 줘갖고 간직 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신사정은 엄밀히 비하면 나중에 19세기 말기에 가서 이제 폐지돼가요. 사문화됐다가 이제 폐지되는데, 그럼 지금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원래 신사정은 카톨릭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교도 간직 침입을 막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신보호령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의 구속, 체포를 금지하며 혐의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이때 혐의 내용을 명시했죠. 이건 누가 주도했냐면 그 당시 반항파였던 시그당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랜드법 같은 경우는 비교교도의 활동을 제약했고요. 그 다음에 독점법이 되게 중요한데 카톨릭 신도가 영국 왕이 되는 걸 금지시켰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찰스 2세가 그 당시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있었어. 예. 그러니까 어차피 딸이 있는데 딸이 메리거든요. 그래서 메리가 이제 누구하고 이제 결혼했냐면 네덜란드 나중에 네덜란드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그 당시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윌리엄하고 결혼했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어차피 왕위 순위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딸한테 넘어가니까 윌리엄이 이제 실제로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고 이걸 염두해갖고 독점법을 이제 제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은근히 이제 이렇게 기대했는데 찰스 2세가 다음에 제임스 2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2세가 이제 뭘 낸 거야? 아들 난 거야.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아니라 제임스 2세네요. 예, 제임스 2세 잘못 설명했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독점법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찰스 2세하고 제임스 2세가 카톨릭 교대니까 그 아들이 없는 걸 생각해가지고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제임스 2세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뭐가 일어난 거야? 명예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자치법이나 집회법이나 그다음 심사정이나 이런 법 등이 누구에 의해서 만든 거죠? 의회가 만든 거야.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의 그런 카톨릭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당시 이제 심사정을 제정하는 무렵에 토리당과 시그당이 성립됐죠. 이게 근대 정당의 기원인데, 토리당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왕권 옹호했고 지주와 관리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 시그당은 진보적으로 의회 권리를 존중했고 상인계층 구성됐고, 나중에 제1차 선거법 개정 결과 토리당이 뭘로 바뀌죠? 보수당. 그 다음에 시그당이 자유당.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예혁명 보죠. 찰스 2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이제 그걸 이제 계승하게 되죠. 이 사람도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카톨릭 부활을 시도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을 정보 추민원이나 고위직, 군대 장교, 대학에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정과 임시보호를 폐기하죠. 근데 이걸 폐기할 때 완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시 폐기해. 왜냐하면 나중에 명예혁명 후에 다시 뭐가 이 조항이 부활되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임스 2세도 한동안은 아들이 없었어. 어차피 딸 하니까 메리가 이제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아들을 갑자기 출생해. 그 아들 출생하면 이 사람도 또 카톨릭 교도가 된 거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의회를 중심으로 이때는 토리 시구 등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뭐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근데 의외로 제임스 2세가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을 보죠. 망명을 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 돼갖고 명예혁명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딸이었던 그 네디와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월렴이 이제 월렴이 와갖고 이제 왕이가 되겠죠. 월렴 3세로 이제 즉위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네덜란드는 누가 싸우고 있었죠? 루이 14세 때니까 프랑스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루이 14세가 네덜란드 공격하지 않고 잠시 줌칫거렸거든요. 그게 이제 역경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네덜란드가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영국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영국에 가면 분명히 제임스 2세와 한바탕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임스 2세가 그냥 나와버린 거야. 도망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안 됐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메디와 그 다음에 월렴은 공동 왕이 되면서 이제 의회 권리장정을 승인하죠. 그래서 권리장정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왕은 그 권한에 의해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걸 주장하는 위법이다. 의회가 왕권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했고요.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삼아 의회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 장기간 걸쳐 또는 의회가 승인한 것과 다른 방법 왕이 사용되는 경우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자의적인 징세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평상시에 왕궁 내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건 의법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선거는 자유화되며 또 의회 내의 발언과 토론, 의사 진행의 자유는 어떤 법정이나 의회 밖에서 탄핵거나 신문의 대상이 없다. 했는데 요 내용이 9번 문제의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관련되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서 의회 입법권, 가세권 확인하고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대원장이나 권리청원에 있을 걸 다시 확인시킨 거야.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선거의 자유, 그 다음 의회 원내 발언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면책권. 그래서, 근데 이걸 좋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세 이래 헌정적 정통을 확인했고요. 입헌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고, 나중에 미국의 수정헌법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서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장정을 승인한 후에 추가 조치가 있어요. 이거 외워주세요. 예. 그래서 이 추가 정책들 보면요. 자, 군대 통수권을 의회가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비국교도의 예배 자유형인데, 이때 비국교도는 뭐냐면 신교도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신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 원칙이 폐기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원래 신교도는 형식상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국교에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국교에서는 그 신교들을 어떻게든 국교의 의식을 따라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독립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 거야. 예, 종교의 자유. 예.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교도도 자기 교회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이제 따라서 자기 신앙의 예배를 볼 수 있어. 단 간직침은 제한을 되는 거죠. 그럼 개인이 좀 믿는 건 상관없겠다. 해서 이제 인정을 해버리고, 3년마다 의회 정기직 소집,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자유를 보장해서 권역법을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추가 정책 관련된 내용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윌리엄 3세 이제 정책은 윌리엄이 아니라 윌리엄이 아니라 윌리엄 같아요. 제가 그 윌리엄이 정확한 말이 그 윌리엄이다 돼 있는데, 예. 자, 윌리엄 3세의 정치를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소수의 관리와 국정을 윤원화해서 국사를 차지한, 그래서 내각의 모태가 됐다. 그 이때부터는 이제 그 영국의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헌 정치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영국은 1707년 18세기 초반에 대브리튼 왕국을 성립해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위에가 이제 통합이 되죠. 언제? 옛요왕 때.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왕이 있고 각각 독립국가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통합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활동 영역이 이제 스코틀랜드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요. 그다음 카톨릭의 이제 스토트 왕실의 복귀를 차단시키는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 왕위 계수법을 이제 만들어갖고 영국 왕실은 영국 국교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서 제임스 2세의 후손들 왕위 요구를 봉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예니왕도 마찬가지로 처녀를 늙어 죽어요. 자식이 없이. 그리고 나서 신교 그 반기 혈통이었던 신교들 하노버 왕조가 계세요. 이 하노버 왕조는 원래 독일 조금만 그 하노버 공국이라고 조금만 공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실 관계에 따라서
그 당시 왕실은 서로 간에 결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하노버 왕조에서 이제 그 독일 그 하노버 공국의 그 출신이 그 영국에 와서 하노버 왕조를 개창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 독일 하노버 공에 이 조지 1세를 즉위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내각 책임제가 이제 수립되죠. 조지 1세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실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내각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가 발전되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조직돼서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정통이 이제 수립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노버 왕조의 이제 명칭도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하노버 자체가 이제 독일의 명칭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턴 그 궁전의 그 별궁이었던 윈저가 있어요. 윈저 궁의 명칭을 따서 윈저 가로 바뀌게 되죠. 하노버 왕조가 아니라 윈저 왕조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총괄평가하고 그 관련된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